네,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.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.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? 네,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트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. 난방비 절약 꿀팁부터 혹한기의 소비 패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최철 교수님 모셨습니다. 저는 이제 보일러까지는 안 켰고 이번 주에는 이제 참다가 패딩은 꺼냈습니다. 이게 단풍도 제대로 못 봤는데 순식간에 가을 지나가고 겨울철 날씨가 다가왔습니다. 이렇게 좀 한파가 이르게 찾아오면서 일단은 겨울철 난방용품들이 빠르게 좀 인기를 얻고 있어요. 네,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 이제 뭐 가을이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만큼 아마 이게 뭐 그 기후 변화 영향일 것도 같은데요. 그만큼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이제 짧게 지나가고 좀 추위가 빨리 다가오는 이제 그런 계절적 좀 특성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계절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 소비 동향이나 패턴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인터넷 그런 검색어들이죠. 어떤 그 뭐 인테리어 그 소품 그 플랫폼의 그 인테리어 그 플랫폼의 그 검색 결과에 따르면 뭐 겨울 뭐 가을 이불 뭐 어떤 겨울철에 이제 필요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침구류 이런 거에 대한 그 검색어가 사실 평소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침구류. 예.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도 그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그런 이제 검색어들이 뭐 2배 이상 이렇게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 특징적인 것은 예전 같으면은 뭐 한 10월 말, 뭐 11월 초 정도 돼서 이렇게 좀 겨울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을이 짧고 겨울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그만큼 좀 9월부터 일찍 그 겨울 용품들을 찾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통 그 업체들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. 보통 이제 그 접근성이 많이 그 가장 높다고 알려진 뭐 편의점 같은 데도 보면 뭐 핫팩이라든지 그런 그 겨울철에 많이 찾는 용품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팔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겨울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용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출시해서 좀 앞당겨서 이렇게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난방용품들이 일찌감치 잘 나간다. 일단은 추위도 좀 이르게 찾아오고 우리의 달라진 생활 패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이색적인 난방용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사무실, 뭐 가정할 것 없이 가성비, 휴대성을 겸한 눈길 끄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다고요. 예, 우선 이제 그 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이 이제 미리 좀 그 난방비 절약하는 아이템들을 좀 찾는 건데요. 그 난방비가 사실 이제 그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역 난방도 있고 뭐 도시가스엔 개별 난방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난방의 그 연료가 주로 이제 그 LNG를 많이 그 쓰게 됩니다. 근데 LNG가 그 러우 전쟁 직전에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다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가 통계에 따라서도 보면 물론 전기료도 오르고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다 올랐지만 지역 난방비가 최근 3년간 뭐 한 누적으로 한 65% 정도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한 20만 원 난방비를 들였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그 33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상당한 그런 차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주 형태에 따라서 그 난방을 조금 약하게 들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주로 있는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전열 기구를 많이 찾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살펴보니까 뭐 코타치라고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약간 이제 일본 말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난방 테이블이고 사실은 일본은 우리처럼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좀 실내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난방을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주로 쓰던 그런 어떤 그 난방용 테이블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요거를 또 찾는 그런 또 젊은 층의 수요들이 있고 1인 가구들로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특징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작업들을 할 때 그 책상 밑에 그 데스크 히터 같은 걸 이렇게 두기도 하고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에 그렇죠. 있어요. 그렇게 이제 좀 작은 그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전열기를 많이 쓰고요.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게 전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전기 소모가 많은 난방비를 줄이는 그런 그렇죠. 건 아니죠.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그 소비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난방비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열기보다는 좀 더 좀
좀 효율성이 좋거나 아니면 그 전력을 좀 적게 쓰는 그런 네. 아이템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쓰실 텐데 뭐 예. 무릎 담요라든지 뭐 전기 방석 이게 작은 그런 그런 소품들이죠. 네. 그리고 뭐 유모차 경우에도 그 온열 시트를 또 이런 거 유모차에 있어요. 장착을 네.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책상 위에서 이제 그 컴퓨터 작업 많이 하는데 그 마우스 패드도 이 발열 패드를 또 해가지고 예. 손가락이 좀 따뜻해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좀 네. 낮추면서 주로 작업 공간이라든지 네. 그 있는 공간들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뭐 이어폰을 많이 또 쓰기도 하는데 이게 귀마개 이어폰이 또 오. 헤드셋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음악을 듣거나 할 때도 따뜻하게 네.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찾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난방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다들 크다는 얘기입니다. 이 겨울철 관리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집 안에서 어떤 용품들로 중무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네. 풍경이 좀 눈에 띌까요? 그렇습니다.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. 그 첫 번째로 이 온열 텐트입니다. 난방 텐트라고 해서 이게 야외에 설치하는 게 오. 아니라 집 안, 집 안에 텐트가 방에다가 있어요? 설치를 하는 건데요. 이 텐트 밑에다가는 따뜻하게 온수 매트라든지 전기 매트를 틀어놓으면 그 텐트 안에서 온기가 계속 돌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방비를 좀 절약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. 또 두 번째로는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는 겁니다. 뾱뾱이라고 해서요. 이 창문의 전체적인 표면을 2, 3도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뾱뾱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저는 이 문풍지를 이렇게 붙여서 외벽에 또 문틈 사이로 창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보기도 하는데요. 네. 문풍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단열 커튼, 기다란 커튼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는 세탁기 호스가 얼기 쉽습니다. 여기에다 따뜻한 수건을 둘러놓는다든지 보온 커버를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참 자취할 때 많이 쓰던 꿀팁들을 또 대방출해 주셨습니다. 겨우내 또 난방, 또 관리비 폭탄에 대비하기 위한 그 자구책 마련에 다 구심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 난방비를 좀 아끼기 위한 그런 꿀팁들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정리해 볼까요? 네, 요즘 뭐 대부분 이제 좀 아파트들에 많이 거주하는데 이제 사실 뭐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 굉장히 단열재를 좋은 소재들을 그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. 좀 이렇게 난방 효율성이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난방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서 큰 부담일 텐데요. 이제 몇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예. 그 난방을 예를 들어서 집을 비울 때 그냥 난방을 꺼두는 게 뭐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네네네.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잠깐 뭐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네. 뭐 집을 비울 때는 오히려 그냥 그 적정 온도보다 조금 낮춰두든지 그대로 난방을 켜두는 것이 예.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실내 적정 온도가 물론 습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뭐 5, 60% 정도의 습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예. 한 20도 내외가 좀 적정 온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. 생각보다는 좀 추워요. 근데 저 네.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춥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뭐 한 20도에서 한 1도씨를 내릴 때마다 난방비가 한 7%까지 아우. 절약된다는 네. 그런 얘기가 있을 그래요. 정도니까 이 난방비를 이제 아끼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데요. 네.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잠깐 외출이라든지 한 뭐 2, 3일 정도 외출이라 하더라도 아예 꺼두지 말고 그것을 좀 더 적정 온도보다는 좀 낮춰두고 있다가 네. 다시 돌아와서 이 정상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또 주로 쓰는 게 이제 난방과 이제 온수인데요. 온수도 사실은 뭐 일정 온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히 개별 난방을 쓰는 경우에는 이거를 잠깐 물을 틀을 때 예. 이거를 좀 온수 쪽으로 이렇게 틀면 갑자기 이제 보일러가 가동이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좀 찬물 쪽으로 이렇게 예. 좀 해서 잠깐 사용하고 그리고 뭐 샤워를 한다든가 좀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에 그때 이제 적정 온도에 맞춰서 쓰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잠깐 쓸 때는 네, 냉수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이제 그 보일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일러실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먼지가 쌓이거나 하는 네. 그런 것들을 좀 이물질 같은 거를 좀 잘 제거해주고 청소를 예. 하면 또 여율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블랙핑크의 제니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로 체류하는 일정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울 때 보일러 끄고 나가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끄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. 우리야 뭐 이렇게 길게 또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2, 3일 정도 비울 때는
그냥 외출 모드 정도가 적정할지. 뭐 나갈 때마다 외출 모드 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외출 모드가 이제 뭐 보통 편리한 기능일 수 있는데 잠깐 외출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 모드보다는 적정 온도보다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것이 좋고요. 외출 모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의 그런 유지기 때문에 네네. 좀 그래도 한 뭐 며칠씩이나 조금 이렇게 집을 비울 때 그런 때 이제 외출 모드를 좀 쓰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다시 온도를 있습니다. 올리려면 또 그만큼 또 열려야 그렇죠.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아예 뭐 그 장기간 정말 집을 비운다면 그 뭐 그때는 당연히 꺼두는 게 맞겠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사용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죠. 이제 겨울철에는 마음까지 춥다는 아주 씁쓸한 이야기도 좀 해오시는데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. 이게 집에 있는 보일러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랑온 난방비라는 사업이 있는데요.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개인에게는 50만 원,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기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. 이 사업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하고요. 지급은 다음 달 12월 23일에 지급이 되는데요. 네. 공식 홈페이지,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등본과 또 난방 상황 에 맞는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라든지 가스통, 다용도실 보일러 기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첨부하면 되겠는데요. 전년도에 수혜를 받았었던 분들은 제외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게 난방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겨울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안전사고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보일러 켜는 건 좀 시기상조다. 전기장판 정도로 버텨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쓰던 전기장판을 만약 오늘 꺼낸다고 하면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? 예, 그 사실 이제 전기장판, 뭐 전기요 같은 걸 또 많이 쓰는 이제 예. 그런 그 용품들인데요. 사실은 이걸 이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이제 다시 꺼내게 되면 뭐 전선이라든지 주요 뭐 연결 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어떤 부품 손상이 없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만약에 미세한 손상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그 뭐 플러그의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어떤 큰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예. 때문에 장기간 보관했을 때는 그 처음 가동을 하면서 약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틀어보면서 거기서 좀 잘 가동되는지 저온으로서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 좋고요. 예.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고온으로 이렇게 유지하기보다는 좀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.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겨울철 전열기구의 뭐 합선사고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니까요.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겠고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뭐 요즘은 온수장판이라든지 뭐 카본 매트도 종류별로 많이 나오니까 장단점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구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업계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. 앞서 이제 난방용품의 호황이란 얘기했는데 이른 한파에 또 미소 짓는 업계가 있습니다. 패션 업계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겨울 외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져서일까요? 왜 그런 거예요? 예. 예전에 이제 그 겨울에 그 저 방한복으로는 주로 이제 그 부피도 좀 굉장히 좀 그 크고 부피도 이제 그렇고 무게도 좀 무거운 이제 그런 그 방한복들이 유행이었었는데 예. 요즘에는 이게 사실 이제 경량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아저씨들이 이렇게 좀 속으로 이제 끼워서 좀 방한용으로 입던 그런 이제 경량 패딩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이제 그 맞아요. 인기를 끌고 네, 있더라고요. 사실 저도 최근에 하나 저만 하셨어요?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패딩이라는 것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위털이라든지 오리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보온재를 넣는 건데 지금 소재들이 워낙 잘 개발이 돼서 네. 굉장히 가볍고도 이게 그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네.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또 실제 그 생활하는 데도 더 좋은 것이 그 몸의 움직임이 일단 가볍고요. 예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더울 때는 좀 금방 그 벗어서 관리하기 쉽고 맞아요. 또 추울 때는 또 얼른 또 이제 또 입을 수 있고 예.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인 그런 또 기능까지 있어서 이런 뭐 경량 패딩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고요. 네. 여기 이게 그 이재용 회장 같은 맞아요.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그 옷인데. 유명한 이제 그 어떤 경량 패딩을 이제 69만 원에 구입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다 네.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팔리는 그런 시장에서 이 훨씬 더 그 윗돈을 네. 받고 이렇게 인기 팔리고 제품들은 있다는 프리미엄도 그런 붙더라고요.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, 뭐 혹한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특수를 누리는 업계부터 또 겨울철 난방비 폭탄 절약 꿀팁까지 오늘 최철 교수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해봤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네.